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태진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토리, 오태진 히스토리 들어오셨어요. 저는 히스토리를 HISTORY, 그래서 이거를 좀 띄어서 하이스토리 라고 합니다. 하이스토리. 안녕 역사야, 안녕 이야기야. 그게 바로 히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제목도 오태진 하이스토리입니다. 구독자는 현재 800명이 있습니다. 꽤 많죠? 아직은? 근데 시작 단계라서.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 강의도 거기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어떻게 제가 문제를 풀었는지, 뭐 내용이 어렵게 설명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해설 강의는 어렵게 설명해 보면 아무도 안 들어요. 짜증나서 그거 듣겠어요? 그냥 재밌는 거 듣는 것도 지겨운데 유튜브가. 그래서 좀 재미있으면 안 보죠. 아주 재밌어야 보죠 요즘에. 그래서 뭐 쇼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좀 짧게 해설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뭐 쉬는 시간에든 한번 찾아보셔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풀었구나. 사실 그거는 문제를 푼 게 아니고 사실 말장난이었어요. 내용을 막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사술, 사이비, 그래서 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뭐 좀 댓글도 다셨는데 지금 또 지우셨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입니다. DB 고시학원, 대방고시학원 기본 강의고 책은 대각국사입니다. 기본서인데 대각국사가 좀 두껍죠. 요즘에 이런 책 잘 안 보죠. 이렇게 얇은 책 많이들 보시는데 기본 강의는 이걸 좀 보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시험 보기 전에 이걸 끝까지 다 이렇게 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내용은 알아야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기 있는 걸 다 알아야 푸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군데군데 내용을 이해해야 암기도 되는 거예요. 뭐 혹은 이해가 안 되면 암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국사 지금 초심자분들이 많으셔서 어려우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는 스토리죠. 스토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물,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또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은 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대구에서 있었던 일은, 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은, 뭐 공주, 뭐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주에서 있었던 일을 다 찾아봐라. 그래서 그거를 시간적으로 순서별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니면 인물, 공간, 시간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사건이 있죠? 저 선생은 역사 선생인데 왜 영어를 자꾸 쓰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최근 쓰는 말을 그냥 익숙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 수능시험 강사 출신인데 그때는 영어 강사였어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사회탐구 강사로 바꿨죠. 그랬더니 거기서 조금 성공을 거둬서 한국사로 이렇게 특화했어요. 제 전공이 사학이거든요. 그래서 특화를 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에피소드 사건을 물어봅니다. 이 사건은 참 다양하죠. 포괄적이고 그래서 어떤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그 역사 그러면 또 뭡니까? 우리 남학생 우리 유승윤 선생 그 전쟁이 또 재밌지 않습니까? 갈등, 투쟁, 권력 투쟁.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암투, 막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지금도 우리 현대 정치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뭐 국민의힘 사이에서의 투쟁, 뭐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한편으로는 어떤 경우는 짜증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왜 싸우느냐? 결국 역사는 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밥그릇 싸움이다. 한정된 재화, 용역,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독점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일련의 과정이고 이걸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채호 선생, 100년 전 역사학자시죠? 80년생입니다. 80년생인데 물론 앞자리가 다릅니다. 1880년생입니다. 1880년생이셨던 신채호 선생, 저는 79년생입니다.
1979년. 그러니까 저보다 딱 100년 전 선생이죠. 그래서 100년 전에 태어나신 신채호 선생이 뭐라 했냐면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나와 아닌 자의 투쟁의 연속에서 일어난 일이 역사다. 한마디로 역사를 물어봤어요. 투쟁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싸움의 과정.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역사의 주인이 된 것이고 패배자들은 사라져갔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서 개인의 투쟁 중이시죠, 여러분들. 개인 그 인생, 개인에 있어서 투쟁 중이신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싸움이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동료들과의 싸움, 상사와의 싸움, 또 부하 직원들과의 싸움, 학교 다니면서도 동료들, 친구들끼리에 있어서의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투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선후배 사이의 싸움도 있었고 교사,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조직, 사회, 지역사회 또 요즘 남자, 여자 싸움이 있기도 하고 또 노동자, 사용자 측, 회사 측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지금 싸움이죠. 역사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왜 싸우느냐? 나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왜 너만 편하게 살아? 나는 너로 인해서 내가 편하게 살 거야. 널 이용할 거야. 이 노비 새끼야. 고대 시기에는 노예 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중세에는 봉건 사회잖아요. 그럼 뭘 갖고 싸워요? 땅, 부동산 누가 더 많이 갖느냐? 현대는 뭘 갖고 싸워요? 돈, 그치. 아니 부동산이 돈이잖아요. 아니지. 그 많은 머니 가운데의 일부가 부동산이지. 부동산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도 벌 수도 있는 거고 주식으로도 벌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뭐라 하지? 속이는 거 전화해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 그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승리자, 이익을 얻는 자, 손해보는 자가 생기죠? 그게 만인의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뭐냐? 결국 이런 과정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다. 작게는. 근데 크게 보자면 이기기 위해서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또 혹은 내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이기기 위해서다. 뭐를 해야 성공하고 뭘 하지 않아야 성공하는지 또 뭘 하면 실패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까를 과거에 수수하게 수없이 많이 살아갔던 사람들 수백억, 수천억 명일 거예요. 그죠? 수천억 명이 살아가면서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그 데이터를 집약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라가 부국강병,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고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으며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그 나라가 미래를 향해 승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작게 보자면 개인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혹은 우리 집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보자. 이게 역사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개인사는 가족사죠. 여러분들 가족의 역사가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인데 그럼 나는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잘 사셨구나 혹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잘 못 사셨구나 를 교훈 삼아서 더 잘 살아야겠죠. 그거를 크게 확대하면 뭐예요? 국가사. 그 국가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또 동포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친해진 거예요. 이제 이 공간에서 만나지 못했다면 지나가면서 뭐야 이러고 갔겠죠?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얼굴들을 이제 뵙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겠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러고 가지 않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포들이고 같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 한국 같은 동포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공통된 경험,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경험을 공부하는 거다. 개인과 가족들이 겪었던 경험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동질의식, 동료 역사, 또 동료의식, 이런 걸 공부하는 게 국사다.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걸 모르면 끼지를 못해요. 해외에 가서 한국인들 만났을 때도 이렇게 동료의식이 있잖아요. 같은 말 쓴다고 같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 가운데도 한국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말만 통한다고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인인데 한국말 되게 잘해요. 산케이 무슨 서울 지국장 누구 있어요? 나카무라인가? 걔는 한국말 되게 잘하지만 생각하는 건 우리랑 완전 다르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가해자, 우린 피해자. 또 중국의 외교부장 우리나라 와가지고 주한 중국 대사 싱이라는 주한 중국 대사가 있어요. 싱하이밍은 한국말 한국인보다 더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긁는 말로 한국말을 잘하죠. 한국은 선택을 잘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만 의존하게 되면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라. 이거를 한국말로 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말 잘한다 이래요? 뭐야 저거? 이 새끼 저거 말이야. 우리를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왜 그래요? 과거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힘들었을 때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이 고생한 친구들. 되게 친하죠? 같이 고생해서 그래요. 같이 고생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80년대 아니시죠? 80년대 안 태어나셨죠? 90년대 이후, 00년대 이후 태어나신 분들끼리의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올림픽 좀 있으면 시작하거든요. 막 응원하겠죠. 그럼 한국 이기면 막 으아 똑같이 좋아하고 그지? 그게 역사다. 자, 이제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2페이지 펴세요. 제가 여러 테마가 있어요. 그 국사를 낼 때 아무거나 막 내지 않아요. 막 국사 선생들이 출제위원들이 막 아무거나 내지 이렇게 안 돼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겠죠.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만 일단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역사학의 연구 방법론이라고 나오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안 나왔어요. 역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최근에 나오지 않았다. 근데 테마는 있다. 테마는 있는데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다. 벌써 출제 안 된 지 6, 7년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간과되고 있는 부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급, B급, C급.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냥 보통인 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C급. 잘 안 나오는 거.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잘 안 나오는 건 과감하게 넘길게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유효, 그 적중률 나올 것 같은 거 위주로만 일단 강의를 할게요.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안 냈어요. 이거 한 번도 안 됐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럼 적중이죠. 이것도 안 나온 걸로 적중.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넘기시고 역사학습의 목적도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꼭 안 나올 거다 이건 아니지만 나올 확률이 적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예. 여기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기상 예보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늘 올까요? 올 것 같죠? 몇 %예요? 처음에 봤었을 때 100%였어요? 그럼 무조건 오네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죠. 근데 세상에 100%라는 게 있나? 뭐 하여튼 100%는 현재 내리고 있으면 100%겠죠? 99%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일기예보 보니까 온다 하더니 안 왔어요. 오전에 비가 많이 올 거다. 근데 안 왔거든요. 그런 맥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 나올 거다. 근데 또 출제자는 또 마음대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확률상 나오진 않는다. 그 정도로 할게요. 제가 뭐 무조건 안 나온다, 나온다 이러면 사기꾼이고, 뭐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죠? 그래서 안 나올 거다. 일단 6페이지 한국사의 사관. 자, 어때요? 이 수업 이렇게 하는 수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지금 강의를 한 거예요. 안 나올 거다 하는 것도 강의를 한 거죠. 6페이지 한국사의 사관. 이것도 최근에 안 나왔어요. 잘 어렵거든요, 말이.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가 좀 쉬워지고 있어서 이것도 잘 안 냈어요. 안 냈고, 다만 이제 개념은 알려드릴게요. 거기 제목만 보세요. 일제의 뭐라고 써 있어요? 일제의 식민사관 이게 써 있죠. 그럼 일제가 뭐예요? 일제.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그래서 일제 그러면 일본을 말해요. 일본을 말하고, 식민사관 그러면 식민이 뭐냐? 식민지. 영어로 얘기하면 콜로니. 그럼 어디가 식민지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어디예요? 조선이죠? 우리 그러면 식민 그러면 조선이죠. 밑에다 쓰세요. 조선. 그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이니까 우리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민사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조선사관. 조선사관이죠? 그러면 요즘 현대어로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일본의 한국사에 대한 관점. 일본의 한국사에 대한 관점. 이게 일제의 식민사관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풀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근데 국사가 어려운 점은 다 한자라서 그래요. 다 한자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특히 최근 여러분들이 대부분 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2000년대 이후 태어나신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한문에 취약하다예요. 영어는 많이 공부하셨는데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사는 한문이에요, 다. 그래서 한문을 한글로 바꿔놓은 거라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강의해 보면 저는 당연히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어요. 이건 알겠지? 이걸 왜 몰라? 했는데 알게 됐어요. 모른다는 걸. 그래서 아무리 쉬운 글자라고 생각이 들어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막 창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한국사에 대한 관점이라는 말은 뭘까요? 한국사가 뭐예요? 한국사. 아까 제가 역사라고 하는 게 인물, 공간, 시간 이랬죠. 그럼 한국사는 한국인, 한국의 한반도, 우리 그 공간에서 일어났던 여러 시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 또 우리나라라는 그 한국의 한반도의 공간적인 지정학적 특징, 그게 뭐냐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미러링.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한국의 일본 사관인 거예요. 그럼 일본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조용하다. 그래요. 맞아요. 좀 조용하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속을 알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또 그냥 재수 없어요? 또 더 작다. 그거는 형질 인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형질 인류학이라는 것은 그 일본인들의 바디, 신체적 특징이 어떠냐를 접근하는, 그 맞아요. 그것도 그 한국의 일본 사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도 우리나라 한국인들은 어떤가를 신체를 해부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게 뭐예요? 마루타. 생체 실험.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해부하고 막 이상한 약 먹여보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연구된 결과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단 대가리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보다 평균적으로 머리가 크다. 또 뭐 광대뼈가 엄청 튀어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다리 길이는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사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그럼 반대로 일본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알겠죠? 그거예요. 그게 일제의 뭐예요? 식민사관인데 이걸 그냥 일본의 한국사관이 아니라 식민사관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한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은 제국주의고 제국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은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렇고 한마디로 잘났고 우리들은 못했다? 못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니들은 찐따니까. 일본인들이 우수하고 한국인들은 찐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일제의 뭐예요? 식민사관이에요. 쉬우시죠? 되게 쉬우시죠? 그럼 찐따면 뭐 때문에 찐따라는 거야?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못난 점. 니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쫙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뭐가 써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많은 거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6페이지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확률이 여기서 제일 높은 거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한 페이지에 하나씩. 그게 뭐냐면 반가로 3번에 조선총독부 보이시죠? 조선총독부의 거기 두 번째 줄에 조선사 편수회라는 단체 보이시죠? 이거 여기다가 체크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조선사 편수회가 총독부 산하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총독부는 뭐냐면 총독부라고 하는 기구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때 있었던 최고 기구예요. 그걸 총독부라고 해요. 지금 우리 서울에 경복궁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폭파했어요. 저 조선 총독부 어렸을 때 봤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왜? 95년에 폭파했으니까. 근데 저는 봤어요. 와, 이랬어요. 저게 총독부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가면 광화문에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죠. 세종대왕만 앉아 계시죠. 근데 그 뒤에 경복궁 광화문 앞에 원래 광화문이 안 보였어. 거기 그 삼거리에 대따 큰 건물 하나가 서 있었어요. 원래. 그걸 폭파하고 경복궁을 다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 조선 총독부의 산하 기구 이름이 조선사 편수회라고 해요. 조선사니까 조선의 역사를 편수가 뭐예요? 편수. 편찬하고 수찬한다. 그러니까 쓴다는 뜻이에요. 조선사를 쓰는 조직을 조선사 편수회라고 해요. 그럼 이 조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죠.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일본인들이 와서 만든 게 조선사 편수회죠. 그럼 그 편수회에서 정립한 게 뭐예요? 식민사관이다. 얘기예요. 식민사관.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 나왔어요. 최근에. 하나. 다음 페이지.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찐따라고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개거든요. 두 개. 그럼 거기 맨 위에 1번에 타율성 보이시죠? 체크. 두 번째, 반가로 2번에 정체성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예요. 이거. 정타. 한국인들은 정타적 성향이 있어. 타율이 뭐예요? 첫 번째. 스스로 안 한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공부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스스로 해요? 안 하죠? 선생님이 저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 오늘 해라.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라 하냐? 이건 타율학습이야. 이게 어떻게 자율학습이야? 자율학습 하다 도망가면 처음 맞았는데. 타율학습 이랬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스스로 한 게 없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야 한다. 응? 강요를 뭐 하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못 살게 해야 그나마 하는 척한다. 이게 탈일성능이에요. 알겠죠? 남들이 주변국,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한국인들은 그나마 좀 한다. 이걸 뭐라 해요? 노예근성. 그래서 왜 우리 이런 말도 가끔 했죠. 조선 놈들은 패야 말을 들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죠. 네. 아, 조선 놈들, 아, 조센징. 저기 중국인들은 차오시엔 요 상투 대가리 새끼들은 쳐맞아야 말을 들어. 요즘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죠. 일본인들은 우리를 조센징. 쟤네들은 우리를 뭐라 했냐면 중국인들은 까오리 빵쯔. 까오리가 뭐냐면 고려. 빵쯔 상투. 아, 저 고려 상투 새끼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죠? 우리는 걔네들 뭐라 그래요? 하이 쪽발이 새끼들. 중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이 저 짱깨 새끼들. 이랬죠? 다 서로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욕설. 근데 항상 우리를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봤을 때 니들은 한국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중국이나 일본이 좀 시켜야라는 말을 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해야? 쳐들어와가지고 좀 뭔가를 지들 외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바꿔야 우리가 좀 발전한다. 냅두면 아무것도 안 해. 조선놈들 근성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죠? 일단 두 번째, 정체성 보이시죠? 정체가 뭐예요? 정체. 발전 못한다. 정체돼 있어. 스스로 하는 게 없으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 스스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지진화되죠. 그런 건 똑같은 거야.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실력이. 공부 안 하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한국인들 특징이다. 여기서 두 개.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3년 전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 타율적이다. 두 번째, 그래서 정체되어 있다. 그럼 찐따죠. 근데 일본은 어때요? 자율적이고 발전적이죠.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일본이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해야 돼? 식민지 해야 된다. 근데 이건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기도 하고 틀기도 하죠. 왜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느냐? 그럼 일본은 안 그래? 중국은 안 그래? 세상에 어떤 나라가 다 자율적이기만 하고 발전적이기만 해. 가끔씩 가다 보면 타율적이기도 하고 정체되어 있기도 하고.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어떻게 주식 곡선이 항상 상승 곡선이에요? 올라가다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다 내려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만 그렇다라고 일반화했다. 그러면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일본 놈들 니들도 마찬가지야. 그쵸? 중국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안 그래요? 미국은 안 그래요? 다 똑같죠. 그걸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해? 그래서 끝.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사관에 의한 뭐다? 정체되어 있고 타율적이다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식민지를 삼아야 한다라는 일본의 논리가 됐다. 괜찮죠? 여기까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공부한 게 이러한 식민사관을 연구하던 기관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아, 그렇죠. 이제 이게 5분 됐거든요. 5분? 딱 5분 됐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그 5분 전에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50분 뒤에는 기억이 날까요? 5일 뒤에는? 5달 뒤에는? 절대 기억 안 나죠?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좀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까먹고 다시 생각하고 까먹고 다시 생각하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타율적이고 정체되겠다. 끝. 이거. 다음 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주의 사관이에요. 그럼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말을 보면 민족이니까 우리 거죠. 그럼 여기 앞에 한민족 사관. 그럼 민족주의 사관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겁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는 겁니까? 후자죠.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이,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역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럼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역사와 같은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역사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놈들은 우리를 굉장히 뭐 비하하고 막 뭐 못났고 찐따고 이렇게 봤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아니라 우리 역사가 위대하다. 이런 걸 내세우지 않겠어요? 지금 국사 교과서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국사 교과서 한국사 공부하면 거기에 막 자랑스러운 뭐 외세의 침략을 당했지만 뭐 이순신 장군과 우리 조선수군이 정말 잘 싸워가지고 일본을 물리쳤다. 뭐 의병들의 항쟁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계세요. 가장 유명하신 1타, 2타 선생님 계신데 1타 선생님이 누구시냐면 박은식 역사 강사, 2타 선생님이 누구냐면 신채호 역사 강사. 알겠죠? 네. 그래서 박은식과 신채호. 거기 박은식 선생님 벌써 사진 딱 봐봐. 사진. 이분이 박은식 선생님이거든요. 사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일단 한복을 딱 입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인 걸 알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신채호 선생님 잠깐 보실래요? 그분은 한복을 입고 계시지 않고 중국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중국의 망명 중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우리 1타, 2타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꼭 나온다. 출제 확률 매우 높은. 그래서 작년 2024년 4월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두 분 구분하기. 근데 이게 또 두 분의 역사를 보면요. 제가 박은식 선생님 한 분 강의하는 것도 5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인물의 일생을 쫙 알려드리면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부모님은 누구시고, 뭐 어렸을 때 고향은 황해도 황주인데 거기서 한학을 공부했는데 알고 보면 이분의 가게가 양명하게 전통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 뭐 이러면서 막 공부하면은 되게 할 게 많잖아요. 그거 싹 빼고 그거 다 써 있거든요. 싹 빼고 이 박은식 선생님을 역사학자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일대기에서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분이 쓴 역사 책을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박은식 선생을 알려면은 박은식 선생이 쓰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쓴 책도 다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박은식 선생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책 제목과 그 제목 안에 있는 그 책 안에 있는 핵심 내용 하나만 외워라. 알겠죠? 그게 뭐냐면요. 박은식의 거기 사료 익히기에 제목이 한국 통사 책 보이시죠? 한국 통사. 이거예요. 한국 통사. 이 책이 되게 중요해요. 이 책은 시험 문제에 되게 많아요. 많이 나와요. 한국 통사. 이 한국 통사의 머리말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막 뭐 잔뜩 써 있어. 막 써 있는데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형광펜 치세요. 뭘 형광펜 쳐야 되면 다치지 말고 형체 찾았어요? 형체? 형체. 이거 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정신. 이건 내적인 거죠?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가를 사람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국가라는 형태는 뭐에 해당돼요? 육체. 역사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그럼 역사를 정의하자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면 국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혼. 잘했어요. 국혼을 말해요. 사람은 영혼이 있어, 국가는 국혼이 있어. 혼. 알겠죠? 역사가 뭐에 해당돼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정신적인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을 뭐라 합니까? 영혼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그게 뭐라고요? 국혼. 그러면서 역사를 쓰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세 번째 줄에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졌지만 형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국가가 패망했다.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멸망했다. 이런. 그럼 이 책을 쓰신 시점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했냐? 우리나라는 형태는 없는데, 즉 육신으로 얘기하면 육체가 죽었어. 육체가 죽었지만 뭐는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만은 살아남아야 한다. 영혼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게 역사다. 그럼 역사를 만약에 우리 한국인들이 모르면, 우리 역사를 잊으면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이랬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있죠. 부활했죠. 나라가 다시 세워졌죠. 근데 한국인들이 역사를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럼 뭔가 육체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그거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존재하는데 부모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노력하시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마치 나 혼자 태어난 것처럼, 그러면 그거는 그 가족이 멸망한 것과 같아요. 가족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한국사를 적어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언젠가 이 나라는 부활할 거다라고 박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핵심이, 나라는 형체라면 역사는 뭐다? 정신이다. 정신을 또 다른 표현을 뭐라 한다? 국혼이라 했다. 국혼. 알겠죠? 이게 핵심이고,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 책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통사. 이것만 일단 외우세요. 여기서. 괜찮나요? 끝. 제가 많이 안 할게요. 그 다음 9페이지.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진짜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근데 결국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꼭 외워야 되는 것만 머릿속에 갖고 가자. 두 번째, 신채호. 이분은 많이 좀 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모 걸그룹에 되게 잘 나가시던 분이 한 분이 이 사진 이렇게 보면서 나온 적 있어. 이렇게. 그래서 독립운동가 사진 가운데 안중근, 신채호 이런 분들 사진을 봤는데 아무도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퇴출했잖아. 근데 나는 묻고 싶어요. 시청자들 가운데에서 이분이 신채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신채호, 안중근, 뭐 홍범도, 김좌진, 뭐 박은식 이런 분들 사진을 보면서 이게 누군지를 아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명 중에 명동 강남역 가보세요. 이거 사진 걸어놓고 누군지 찍으라고 하면 못 찍어요. 신채호 선생님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 했더니, 자, 거기 사료 키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조선 상고사라는 책 보이죠? 예? 조선 상고사 보이시죠? 거기다 형광 해주시면 돼요. 조선 상고사. 아까 박은식은 한국통사. 이분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썼죠? 조선 상고사. 상고라는 뜻은 고대. 아주 옛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상고사의 머리말에 뭐라 했냐 이렇게 시작해요.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나오죠?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싸움이다.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럼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 소멸이지 뭐. 이기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상고사라는 말을 써서요? 그럼 지금까지 왔죠?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그 투쟁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만주와 이 한반도 일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여기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막 쳐들어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졌으면 우리는 아고 여기들은 다 비아들이죠? 근데 얘네들이 막 우리나라를 공격해오고 막 중국에 막 100만 대군 막 쳐들어오고 수나라 당나라 군대 막 쳐들어오고 한나라 군대 중국인들이 엄청 쳐들어 한나라 때부터 저기 무슨 뭐 요순 시대부터 싸우고 막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치우천왕 왜 그 붉은 악마 응원할 때 그 왜 큰 깃발에 막 붉은 악마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붉은 악마가 아니고 그게 치우천왕 얼굴이에요. 근데 치우천왕 얼굴인 걸 모르고 사람들이 악마같이 생겼으니까 악마구나 이러는데 사실 그 치우천왕이 우리 동이족의 한국인들의 시원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치우천왕을 그린 이유는 중국 한중전 할 때 그 중국의 그 탕왕과 우리 치우천왕 사이에서 중원을 내서 격돌을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졌거든. 그래서 치우천왕이 잡혀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중국과 우리 한국 사이에서의 대규모 접전, 이 만주 땅을 둘러싼 중국의 이 여기를 이제 홍산이라는데 여기서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 근데 우리가 져서 일로 밀린 거거든. 이제 그거를 붉은 악마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 뿐인데 실제로는 그게 치우천왕이에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어쨌건 옛날부터 막 중국인들이랑 싸웠어. 한나라랑 싸우고, 막 당나라 싸우고, 수나라 싸우고, 막 거란족 쳐들어오고. 올해 상반기에 핫했던 드라마가 고려 거란 전쟁 이래서 또 일본 막 싸운 거 막 명량, 한산 막 이런 전투 전쟁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떻게 됐어? 그 투쟁에서 버틴 거죠. 뭐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버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그 부분을 주목한 거예요. 우리가 버텼다. 그러니까 상고사라고 한 이유는 아주 옛날부터 전쟁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겼다. 이걸 왜 썼을까요?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과거 전적을 보면 중국과 우리 한국이 전쟁을 해서 호각지세다. 일본과 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늘 이겼다. 한일전에선 늘 이겼다. 그래서 우리 뭐 요즘도 그러잖아. 한일전 하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며. 그런 거. 그래서 늘 이겼다. 그럼 다시 일본의 힘이 강해지고 우리 힘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일본이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그러한 공격을 격퇴했듯이 우리도 격퇴할 수 있다. 알겠죠? 뭐가 부족할 뿐이야 지금. 투쟁정신, 투쟁력, 전투정신. 그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사기거든요.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사기가 중요한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중국이랑 일본이랑 싸워서 이겼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막 끌어오를 거다. 그래서 역사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투쟁이라고 했을 때 그럼 투쟁 정신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그걸 투쟁 정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지?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난가 사상, 동글뱅이. 우리나라의 투쟁 정신이 난가 사상이다. 그럼 난가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난가. 원래는 랑가예요, 랑가. 랑이 어디서 온 말일까요? 랑자가 한문으로 쓰면 산의 랑자예요, 산의 랑. 사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사나이인데 이 사나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싸우네.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죠. 막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운다. 사나이. 그럼 이 싸운다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우리 고대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랑자가 들어가는데 되게 잘 싸운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 이름은 뭡니까? 힌트는 꽃미남들 이런 뜻이에요.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되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사관학교 장교들이에요. 누굴까요? 화랑입니다. 네, 화랑. 화랑 정신.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전투 정신을 뭐라 하냐면은 화랑도라고 합니다. 화랑도. 신라의 무사 집단이자 장교 집단이자 귀족 집단, 그 귀족들의 아들들, 신라 귀족들의 아들들이 화랑이라 했어요. 랑자는 사내란 뜻이고 앞에 화자가 들어간 이유는 이게 꽃화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꽃미남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꽃화자를 쓴 이유는 뭐냐면 왜 우리 군인들 특전사 이렇게 막 수색대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다가 막 뭘 칠하죠 이렇게 카키색 까만색 위장 크림 막 바르면서 가잖아요. 그건 뭐 위장용이긴 한데 이때 신라시대 때에는 전쟁을 앞두고 화랑도들은 항상 얼굴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화장을 하고 출전을 했어요. 화장을 엄청 진하게 했어요. 막 보면 얼굴 하얗게 칠하고 눈도 빨갛게 칠하면서 꽃처럼 화장을 했어요. 귀걸이도 달고 나갔어요. 남자들인데. 요즘 말로 하면 비비크림 막 바르고 나가는 거야. 아이섀도우 막 바르고. 왜 그랬을까요? 네,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사를 각오한 화장이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화랑이라 해서 화랑.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이 화랑 정신을 이어받으신 분들이 지금 장교들인데 육군사관학교 그 연대장,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있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총학생회장을 뭐라 부르냐면 화랑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화랑도들 보면은 옷이 어때요? 되게 그 행군할 때 옷이 되게 예쁘죠? 하얀색 바지에 막 파란색 빨간색에 막 하얀색 깃털 꽂고 행진하죠? 그런 거랑 같아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싸움 정신, 싸울 정신을 뭐라 한다? 화랑 정신이라 한다. 화랑 정신. 그래서 이 신채호는 이걸 난가 사상이라 했고, 이 난가 사상을 지금 오늘에 되살려서 일본과 목숨을 걸고 싸울 때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를 쓰면서 뭐라 했냐?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역사였고, 그 투쟁을 이겨내는 정신을 화랑도 정신을 찾았다. 됐죠? 요거까지 끝. 더 해봐야 못 외우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11페이지를 보시면 민족주의 사학의 계승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방금 전에 1타, 2타 선생님들 배웠죠? 박은식, 신채호 선생 배웠잖아요. 그분들 다음 2세대. 2세대 하면 되게 많죠. 이제 뭐 잔뜩 많은데, 이번에 지방직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거기 첫 번째 정인보 선생 보이시죠? 이분 나왔어요. 이분이 정인보, 문일평, 안재영 이 세 분 있죠, 세 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안문 성씨만 따서 정씨, 안씨, 문씨, 정안문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이름 잘 못 외우시니까. 근데 요번에 출제가 된 게 정인보예요. 그럼 이제 내년에 안 나오겠죠? 그럼 정인보는 민족주의를 계승하신 분이니까 민족 정신을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박은식은 우리 민족 정신을 뭐라 했냐면 혼이라고 얘기했고, 신채호는 낭이라고 했고, 그럼 이분들을 계승하면서 정안문 선생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정인보 선생 요번에 나온 게 이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신은 얼이라고 한다. 순 우리말이에요. 얼. 얼. 그래서 정인보는 얼. 이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얼?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입니다. 모두들 뭐 흡연을 삼가하시고 고성방가를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이게 써 있어요? 이 대방 신길에 가까운 노량진 건너편에 현충원에 가면 있는 말이에요. 여기는 조상들과 민족의 얼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 얼이 뭐예요? 얼. 현충원에 누워 계신 분들,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다가 외세와 싸우다가 혹은 북한군이랑 싸우다가 돌아가신 군인들이 계신 곳이죠. 이거를 우리나라의 정신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어리버리해? 아우, 어리버리. 이러죠? 그 어리버리 여기서.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그게 어리얼. 그 정신이 담겨있는 형태의 가장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걸 뭐라 그래요? 얼굴. 그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얼굴에 나타난다. 또 국민교육 헌장의 조상의 빛나는 얼을 오늘에 되살려. 얼. 누가 쓴 말이라고요? 정인보. 알겠죠? 한민족의 얼.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다. 그래서 거기 정인보에 동글뱅이 2번에 5천년간 조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얼 이렇게 써 있죠? 이거. 그래서 얼이라는 글자만 세 글자로 돼 있네요. 세 글자로 돼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죠. 괜찮나요? 요거까지. 이 페이지에선 정인보의 얼이 요번에 출제됐다는 거. 그래서 12페이지 정인보 12페이지 넘기세요. 제가 한 페이지씩 하나씩만 한다 그랬죠? 정인보, 5천년간 조선의 얼. 그럼 정인보가 블랭크인 거야. 그래서 정인보 자리에 네모치고 기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분에 대한 설명을 찾아봐라. 괜찮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하나만 더 끝낼게요. 13페이지에 사회경제사학 보이시죠? 요거는 올해는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도 꽤 많이 나왔던 A급 문제예요. A급. 역시 사회경제사학.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경제사학은 두 가지로 제목을 설명드릴게요. 자, 사회로 시작하죠. 그럼 무슨 사상이냐면 사회주의 사상이란 뜻이에요. 사회주의. 그럼 사회주의니까 우익이에요? 좌익이에요? 좌익이에요. 한마디로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생각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사회주의 사관이에요. 그럼 사회주의는 뭘 강조하느냐?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러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비슷한 듯 다르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느낌이 비슷한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똑같이 잘 살자죠. 다 평등하게 똑같이 잘 살자죠. 그럼 평등하게 잘 살자의 전제 조건은 똑같이 돈을 벌자는 얘기죠. 그럼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 버는 경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경제. 평등. 예, 평등. 평등인데 평등에서 무슨 평등을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 경제사관이라는 건 뭘 중시 여기는 거야? 평등을 중시 여기고 경제를 중시 여긴다는 얘기지. 그게 사회 경제사관인 거예요. 한마디로 야, 왜 너만 잘 살아? 똑같이 잘 살아야지 이거죠. 그럼 사회 경제사관의 핵심은 뭐를 뺏는 게 핵심인 거예요? 돈이죠. 근데 이게 돈이라는 게 뭐 지금이야 지폐지만 과거에는 지폐가 없으니까 뭐에 해당되느냐? 이게 다 뭐예요? 옛날에 치면 고대는 뭐야? 노예들이고, 다시 한번 중세는 뭐예요? 토지고, 근대는 뭐예요? 자본이거든.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라는 유럽의 유명한 학자가 역사를 삼시기로 구분을 한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사회경제사관이라는 건 이런 체제에 입각해서 역사가 변동되어 온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사회경제사관은 이걸 말해요. 돈, 물질. 그래서 돈은 곧 물질을 말한다. 그럼 물질을 누가 더 차지를 할 거냐를 가지고 투쟁을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급투쟁이라 한다. 계급투쟁. 계급투쟁인데
그럼 이 물질의 평등을 추구하면서 항상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계급 갈등. 이게 역사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이게 노예제 사회, 토지,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로 이게 점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관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물질의 토대를 둬요. 물질이라는 거는 결국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더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운 게 역사다. 이런 맥락이고. 근데 그 돈을이라는 게 결국 이거냐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발전해 왔다라는 걸 깔고 가요. 그럼 이제 사회경제사학의 핵심이 이제 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의 토대를 두고 역사를 바라본다. 두 번째, 발전한다. 그래서 그것만 쓰세요. 사회경제사학 옆에 물질의 기반, 토대를 둠. 물질을 토대로 두고 그 물질이 어때요? 점점 발전해 오죠. 쉽게 얘기하면 생산 수단과 생산력이 발전해 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예들을 막 투입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과 토지로 얻어지는 수익과 자본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일 핫바리가 사람을 투입했을 때고, 두 번째가 토지 생산성이고, 세 번째가 자본 생산성 아니에요? 이게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의 핵심은 물질 혹은 물질은 생산성, 생산수단을 말하는 것이고, 기반은 발전해 오고 있다. 노예에서 토지로, 토지에서 자본으로. 그래서 딱 두 글자를 외우라면 사회경제사학에서 핵심은 물질과 발전. 그러면 이제 대표학자 하나를 외우면 끝내야겠죠. 1번 백남은 보이시죠? 백남은. 거기 백남은 보이시죠? 이 사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어요. 해방 이후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였는데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직전에 월북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외무부 장관을 했어요. 쉽게 가면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남한에 있었는데 연세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월북해가지고 북한의 외교부 장관이 됐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예 취급도 안 했어요. 월북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빨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가였기 때문에 좌파예요, 좌익.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거기 보면 1번에 식민사관 비판 이렇게 써 있네요. 아까 식민사관 설명할 때 핵심이 두 개가 있다 했죠. 하나는 타율, 하나는 정체. 그 중에서 특히 일제의 한국사에 대한 뭐를 비판했다고 써 있어요? 정체성을 비판했죠. 그럼 정체의 반대말이 뭐예요? 방금 여러분들이 쓴 거. 발전. 별표 치세요. 그래서 한국사도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사적 보편성 이외에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사적이라는 말 빼버리고 유물론 할 때 유도 빼버리고 론도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물자 하나 남죠? 이 물이 뭐예요? 물질. 그러면 물질에 입각한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건 세계사에 있는, 즉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질. 그 보편성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다는 거. 노예에 기반을 둔 사회, 토지에 기반을 둔 사회, 그러다가 뭐에? 자본에 기반을 둔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한국사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 근데 일본 놈들이 뭐래요? 니들은 못했다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말한 거예요. 백남은은 생산수단과 생산력의 발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공부하면서 삼국시대에는 노예제 사회였고 고려시대 이후에 토지제도가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봉건사회로 진입을 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고대 노예에서 봉건 사회로 발전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이 구조, 이 체계 속에서 이 시스템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 우리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토대를 둔 한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이란 다름 아닌 발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질 안에 한국사도 적용된다. 왜 우리만 우리는 뭐 지구인이 아니고 화성인이냐? 우리도 지구인이지? 그러니까 내 놈들이, 즉 일본 내 놈들이 말하는 그 논리와 이론은 틀린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일제의 식민사관을 비판하였다. 단 뭘로? 물질의 토대를 둔 이거를 사적 유물론 혹은 유물사관이라고 하고요. 물질의 토대를 뒀다는 뜻은 생산력, 생산수단의 발전의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제 너놈들이 말하는 정체성론은 틀린 거다. 이해되세요? 제일 중요해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거의 뭐 박은식, 신채호 선생님 정도로 많이 나와요. 백나문이. 됐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료익히기에 밑에 뭐 사적 유물론, 뭐 사회 경제 사하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한국사 문제가 대부분 사료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20문제 가운데 그 박스형 사료 문제가 14개예요. 그러니까 사료를 일단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면 사료를 아무리 읽어봐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한번 쉬는 시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방금 공부한 거 가지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있어. 이게 백남훈 선생이 그 활용한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사회경제사학이야. 이걸 알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사료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길 바라요. 알겠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